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키면은 이렇게 저번에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어제까지 만들어 놨던 거 이렇게 떠 있을 건데 그냥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새 프로젝트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저는 만들어 놨던 거 저는 킬 거고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남아있죠. 일단은 좀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아는 거 지금 꽤나 많잖아요. 자바, 파이썬, C, C++, C#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공통적으로 여기까지 얘네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약간 심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로서 갖는 특징이 있을 거고 C 언어는 절차적 언어로서 갖는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언어들이랑 다 똑같아. 그래서 아마 이제 자바나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해봤던 부분이 겹칠 거니까. 근데 이제 C 언어에서 다룰 이제 심화적인 내용은 대표적인 게 포인터가 하나 있고, 포인터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체, 또 동적 할당, 또 링크드 리스트 이런 애들. 그거는 C 언어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C++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뭐랄까 컴퓨터에 가까운 문법으로 얘가 좀 더 활용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첫 시간에 봤던 거 있잖아요. C 언어하고 뭐 C++, 여기 자바, 파이썬, 뭐 루비, 러스트 이런 애들 있고, 언어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얘가 훨씬 더 과거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약간 근본 언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느끼는 난이도는 파이썬을 레벨 1로 딱 기준을 잡아봤을 때 자바 같은 경우가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고, C 언어가 한 12 정도? 12에서 13 정도? 그냥 체감상 난이도로 따져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는 이 언어를 좀 자유롭게 구사하는, 여기서 나오는 문법들을 숙지하고 이 언어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이의 난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요거를 숨김 처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런 거 몰라도 쓸 수 있도록. 최근에 나온 언어들일수록 이런 이제 문법 탈락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많이 등장해가지고 문법을 생략하고 탈락시켜 놔가지고 좀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생각한 언어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고급 언어, 저급 언어가 갈려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보통 그냥 하이레벨 언어, 로우레벨 언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에 좀 더 가깝고요. 저급 언어일수록 기계에 좀 더 가까워요. 뭐 누가 좋다, 누가 더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급 언어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건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몇십 배 차이가 나요. 저급 언어의 대표적인 게 C 언어예요. 그래서 성능으로 따져봤을 때는 좀 더 기계에 가까운 쪽이 좋은 거고, 이제 편의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한가에 이제 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급 언어 쪽이 나은 건데, 우리는 이 순서대로 웬만하면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다룬 거예요. 뒤에 건 몰라도 되고 여기까지 다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변수라는 개념인데 이게 언제 등장하더라? 중학생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 X, Y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지? 미지수. 이게 무슨 뜻이지? 보통 해석할 때는 이제 알 수 없는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x 더하기 22, 30이래. 그럼 x는 10이다. 뭐 이런 거 근해 구하는 거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중학교 수학 시간에. 요거랑 약간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좀 써볼게요. 우선 x는 10이라고 내가 가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일단 여기 빨간 줄이 있는 걸로 봐서는 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x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의를 하려면은 이 미지수 x를 정의를 하려면은 어떤 일련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저장 공간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걸 그냥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는 10이라는 값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그 저장 공간을 x로 삼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면 자, 되게 쉬운데 얘는 정수예요, 실수예요? 정수죠. 왜? 계속 반증을 해야 돼. 왜 이건 정수야, 그럼? 소수점이 없으니까 정수겠죠? 그럼 이 앞에다가 int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규칙이야, 당분간.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미지수는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를 이제 쭉 써보면은 x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근데 얘는 좀 편의상 그냥 넣겠다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 한 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지금 몇 자 안 썼어요. 이만큼을 해석하면 이만큼인데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현재 완전한 해석이 아니야. 자, 제가 int를 붙일 때 뭘 따져봤냐면은 이 값의 종류를 따졌거든요. 이 값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따지고 나서 int를 붙였단 말이야. 정수라서. 이렇게 쓰면은 애초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이 10이라는 값을 x에다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10의 정체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만큼을 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x라는 이름의 변수에 그러니까 변수의 이름이 x인 거야 이때는. 이렇게 하면 y라는 이름의 변수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학이랑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랑 좀 다른 점. 이 한 줄에서 제가 지금 이걸 그냥 해석을 너무 당연하게 써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학 상식이랑 뭐가 다르지? 보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냥 지금 수학 시간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수학 시간에. 보통 우리가 구어체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할 때는 A는 B와 같다 이렇게 읽잖아요. A 등호 B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그죠? A는 B와 같다. 근데 이건 수학 시간 버전이야. 같다가 얘가 맡고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기호가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이 뭘로 들어가는 거야? 저 등호가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 보이는 이 등호는 같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넣겠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등호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이렇게 합성어인 건데 연산자가 뭐지? 연산자. 이거 연산 기호쯤으로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연산 기호는 더하기 빼기 같은 게 있고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 곱하기, 우리 곱하기는 이렇게 쓰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써요.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어떻게 써요? 수학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써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연산자 중에 그냥 4개를 뽑아 온 거고요. 이 등호도 연산자인 건데 이름이 대입 연산자인 거야. 그러니까 뭐 기호, 수학 기호를 생각해도 돼요. 이때는. 자, 그럼 여기서 대입은 무슨 뜻일까? 대입은 말 그대로 넣겠다는 뜻이야. 이거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그 왜 문학, 뭐 비문학 이런 데서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소에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넣겠다는 뜻의 대입이거든요. 왜 수학 시간에도 많이 쓰잖아. 뭐 x에다가 y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줄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으면은 오늘은 성공인 거야. 자, b는 20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왜 뭐라 하지? 여기 밑에 보면 힌트가 좀 나오죠? 얘가 뭐라 하는 이유는 b가 정의되어 있지 않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얘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는지 지금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깔랑 b는 20이라고 썼더니 뭐라고 하는 중이죠. 차이점은 이 인트의 유무잖아. 인트가 없으면은 얘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정말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인트를 써줘 보면 여기 이제 에러가 사라지는 걸로 이게 문법상 맞는 문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변수는 만들고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규칙인데 이것도 한번 그냥 보세요. 변수의 특징.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명 앞에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야 한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랑 매칭시켜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변수를 쓰고 싶어 라면은 변수명이 무슨 뜻이에요? 변수명은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이거든. 변수의 이름. 변수의 이름 앞에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써줘야 된다는 건데 데이터의 타입이 무슨 말이야? 데이터의 타입. 이 변수에 넣을 데이터는 지금 현재 20과 10이죠. 얘네들의 타입, 그러니까 종류가 뭐냐는 거야. 방금 전에 했던 얘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걸 따져보라는 거죠. 이 한 줄을 여기다 적용시켰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보면 오직 정수만 넣을 수 있는 b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20을 넣겠다라고 내가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쓴 5번째 줄은 여기에 부합하나? 를 따져보면 맞죠? 그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int는 인티저야.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정수란 뜻이고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 정의해야 된다. 얘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뭐 ABC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뭐 100을 넣겠다. 이거는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좀 정의를 하라고 뭐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변수가 만들어지려면은 다시 변수를 사용하려면은 사용하기 전에 이런 만드는 행위가 있어야 돼. 근데 요거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차이점 뭐예요? 위에 두 예시랑 얘랑 차이점. 이렇게랑 얘네끼리 차이점은 요거는 한 줄에 만들면서 사용까지 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아래 거는 어때요? 10번째 줄에서는 만들어 놓기만 한 거고 여기 11번째 줄에 와서야 이 변수를 활용했다, 사용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특징이 여기 지금 다 먹여져 있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즉 정의하고 나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돼. 왜? 이 두 번째 특징에 의해서 만들고 나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순서상 맞지 않아. 이거는 왜? 순서는 어떤데? 코드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가 기본이라고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ABC 같은 거는 만들지 않았는데 여기 어떻게 넣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얘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위아래가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선언된 데이터의 타입에 맞는 데이터만 넣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선언된 데이터의 타입은 전부 다 int죠. int의 뜻은 정수만 넣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int라고 적은 이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잠깐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정수만 넣기로 했는데 이 데이터의 타입은 뭐예요? 정수가 아니라
문장이지. 그지? 그리고 요런 것도 안 돼. 왜 안 될까? 지금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건 뭐야? 이 x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건 뭐야? 실수를 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수만 넣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규칙에 맞게 써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런 건 돼. 왜 되지, 얘는?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아, 좀 더 알아보고 싶게 이렇게 해볼까? 프린트 F 해가지고 %d ABC, x지? 이렇게 하면 여기선 뭐가 나오지? 기억나요, 이거 숫자? 97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97. 왜 97 나오는지 아시죠, 이거는? 저번에 보여줬던 그 아스키 코드에 의해서 A라고 넣었지만 사실 얘는 A가 아니라 97을 넣은 거랑 같은 효과인 거지. 왜냐면 얘는 정수 그릇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제가 좀 중요한 건데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컴퓨터는 일단 글자는 몰라요. 컴퓨터에 문자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컴퓨터는 사실 0과 1로 이루어진 그냥 기계니까. 그래서 뭐 아스키 코드 변환 어쩌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넣은 거지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애초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모든 영단어들도 전부 다 숫자 처리가 돼요. 실제로 돌릴 때는. 실제로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걸 숫자 처리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보면은 얘는 97로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당연한 건데 왜 이 한 줄만 나왔지? 이거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이 한 줄만 나왔어? 프린트를 한 번 했으니까지. 사실 나머지 변수들은 내가 지금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주는 거, 출력하는 거.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x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얘랑 치환돼서 97로 나오는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아시면 좋아요. 단추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여기 넣겠다를 아까는 저장하겠다라고 썼었잖아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 한글 파일 또는 뭐 엑셀 파일, 뭐 PDF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써봤을 거잖아요. 저장을 왜 하지? 저장 보통 그 세이브 해가지고 컨트롤 S로 단축키 써서 많이 사용을 하죠.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에서 세이브를 왜 하지? 얘 이유가 애초에 다음에 쓰려고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딱 기존에 출력했던 방식은 이렇게 출력을 했었어요.
잠깐 지워놓을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두 줄만 딱 집중해서 보세요. 이거를 실행하면은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요건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위에 있는 줄에서 97로만 바꾸면 되는 거지. 97을 넣겠다를 하는 중인 거고, 이 일곱 번째 줄, 이 printf는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요거는 서식 지정자 중에서 정수 출력하려고 하는 중이고, 그 해당 정수는 이 뒤에서 이렇게 치환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97을 출력하겠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97이 이제 출력이 된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 두 줄에서 x라는 이름의 변수는 저장까지는 했죠. 근데 그 뒤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저장까지만 하고 사용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그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3번을 썼어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97이 이렇게 3줄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이거랑 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좀 값을 바꿔볼까? 10으로. 이러고서 내가 Ctrl F5를 누르면 10, 10, 10이 그대로 나오죠. 그지?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97 출력하는 거랑 차이점. 이 한 줄은 이렇게 읽으면 될 거고, 그지? 그러면은 x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한 꼴이 되는 거고, 여기 이 프린트 세 줄에서 x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 거네요, 그러면. 맞죠? x를 여기서 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요걸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자, 지금 여기서 x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지? 그냥 코드상으로 봤을 때 x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의 차이점은? 얘를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된 거냐면은 여기 10 나온 거고 여기 x 나온 거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요거는 어제 봤던 문제랑 동일합니다.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식을 지정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안 되는 코드. Ctrl F5를 눌러보면 이제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죠. 자, 여기 x 하나, 둘, 셋, 세 개를 비교를 할 건데, 자, x는 애초에 본질이 변수예요, 현재.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현재 이 x는 변수인지 아니면 값인지. 이 x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1번 x는
애초에 변수가 뭐였죠?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쓰는 애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데이터 저장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변수가 맞겠네요. 여기서의 x는? 2번 x는? 이것만 따지면 돼. 변수예요, 값이에요. 요 2번 x는 저장의 목적이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얘는 현재 x 안에 들어있는 값은 10이에요. 이 윗줄에서 이미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넣을 거였으면 여기 이제 뭐 이런 등호 같은 게 있어야 되겠지. 근데 등호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값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이겠네요. 여기서 x가 갖고 있는 값은 10이기 때문에 이때는 x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고 사실 10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이 10이 이 퍼센트 뒤에 들어갈 거니까 이게 출력 규칙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x는요? 여기서의 x, 이 3번 x 얘는 일단 저장의 목적은 없는 것 같아.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등호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장을 하려고 했으면. 왜냐면 얘가 넣겠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럼 이 3번의 정체는 뭐지? 지금 그냥 이렇게만 나온 걸로 봐서는 요거는 그냥 값은 값인데 저장되어 있는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값, 문장 데이터. 그러면은 이게 좀 헷갈릴 만한 게 어떨 때는 이 x가 변수로서 작동을 하고 어떨 때는 값으로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쉽게 구별을 하려면은 요걸 찾으시면 돼요. 이게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를 찾으면 돼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위치할 때는 변수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값으로서 동작할 때는 언제라고 말하면 돼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지 않을 때. 이건 좀 중요한 게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을 때 값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왼쪽의 반대는 오른쪽이 아니에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이에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보세요. 대입연산자의 왼쪽 이때는 변수고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지 않을 때 값.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자고. 그럼 얘는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나? 얘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변수가 맞죠. 그래서 저장의 목적이 있는 중이라고 했었고 이때는요? 이때는 애초에 왼쪽 오른쪽을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두 번째 x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지 않을 때가 맞는 거지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에 있을 때라고 말하면 얘는 해당이 안 되잖아 애초에. 그래서 이 두 번째처럼 읽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어차피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문장 데이터가 맞는 거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변수의 선언, 정의, 초기화라고 하고요.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선언과 초기화는 약간 다른 게 현재는 변수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변수의 정의를 하고 나서 초기화를 그 뒤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초기화는 해당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아까 이런 걸 썼었잖아요. 그럼 얘는 초기화는 여기서 일어난 거고 요 위에서는 선언 또는 정의가 일어난.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한 줄에서 모든 걸 다 끝내냐 아니면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하냐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예외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고. 여기다가 이걸 적용을 해보면 이 y는 변수의 값이에요. 요 y.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지.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얘는 이 노란색 박스 y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죠. 여기서 이퀄 마크는 요거 대입연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값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y라는 변수에는 현재 값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죠. 이 6번째 줄 시점에는. 그럼 얘는 예외가 되겠네. 얘가 왜 예외야? 이때는 값이고 뭐고 그냥 만들기만 한 거기 때문에 변수인지 값인지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변수 y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생겼다 정도인 거라서 이때는 뭐 변수인지 값인지를 안 따져도 된다. 여기 규칙이 하나 있고 하나 더 30을 넣었어요 제가.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하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 얘가 지금 에러 메시지로 뭐라고 알려주지? X 재정이 여러 번 초기화했다라고 하죠. 요게 이제 좀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렇게 이제 끌어놓고 보면은 이거는 초반에 이거 만들 때 프로젝트 이름이죠. 프로젝트 3 저는 이렇게 지었었으니까 파일은 test.c 이거 여기 소스 파일에다가 만든 거 지금 줄은 뭘 뜻하는 거야 그럼? 얘를 뜻하는 거야. 얘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내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이 일단 가능할 거고 난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배웠던 문법을 조합해서 고쳐야 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래요 얘가 재정이 되어 있어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는 재정이라고 얘가 지금 못을 박아 놓은 거잖아요. 같은 이름의 변수는 한 번만 초기화돼야 돼.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중복선언 금지.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거는 이런 것도 돼요.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30이라고 잘 나오죠. 여기 뭐 에러 창 아무것도 없고 밑에 밑에 아무것도 안 뜨고 여기 30 그리고 X라고 잘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변수는 재활용은 돼. 재활용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한번 선언해서 초기화시킨 이 변수는 나중에 다른 값으로 덮어쓰기 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재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얘는 안 돼. 근데 이건 돼. 의 차이예요, 이건. 그러니까 중복선언, 즉 얘는 재정의랑 재활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랑 차이점은 데이터 타입을 써주고 안 써주고 차이잖아요. 데이터 타입을 써준다는 거는 이런 변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리는 아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들 때 이제 명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똑같은 걸 두 번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는 똑같은 걸 두 번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애를 활용을 했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는. 자,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이제 조합을 해보면 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보세요. 퍼센트 t.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 당장 얘를 실행하면 예상해 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10, 20 이렇게 나왔죠. 출력은 총 두 번이 맞아. 왜냐면 프린트f가 두 번이니까. 근데 잘 따져보면은 여기 있는 printf랑 여기 있는 printf랑은 완벽하게 동일한 한 줄이잖아요. 내가 알파벳으로 써놓은 거, 구성해 놓은 거는 아예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달라. 그럼 이 결과가 달라지는 원인, 이유는 뭘까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배운 거를 다 조합하면은 일단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해요. 맞죠? 여기선 뭐 한 거지? 요거 한 거지. 정수만 넣을 수 있는 x라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선 뭐 한 거야? 이 x는 변수가 아니라 값 취급이기 때문에 이 x라는 이름의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가를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x가 아니라 10이라고 읽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 1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가 중요하지. 여기선 뭐 한 거예요? x는 20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20이라는 값을 x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넣겠다 라고 하는 거지. 대입한다. 그러면은 x는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나?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안에다가 20을 이렇게 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리고 나서 여기선 또 뭐 하는 거야? 이전과 같이 이 x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가를 따져보면 된다인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20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20이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점. 이게 무슨 말이야? 타이밍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지?
이 8번째 줄의 printf랑 12번째 줄의 printf는 완벽하게 동일한 한 줄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시점이 위에서 아래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얘가 먼저고 얘가 그 다음일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이 x라는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가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변수는 재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놓치고 있는 점은 제가 표현을 할 때 x 안에 10 이렇게 처음에 써놨다가 여기 20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얘를 이렇게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사실. 알아냈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이 시점에 x 안에 뭐가 있는지를 까봤을 때 20만 들어있다는 거는 이 20이 기존에 있던 10을 이렇게 덮어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으면 여기에 두 번째 줄에는 10,20 이렇게 나왔어야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절대 조건에 변수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값이 20으로 딱 하나만 나온 거예요. 여기에 10,20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야, 애초에.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재활용할 때 새로운 값이 기존 값을 덮어쓰게 한다. 왜냐면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조합해서 우리는 변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당장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석을 좀 써보자고.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데시멀 출력할 거야.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값은 10이야. x가 아니죠. 10이죠, 얘는. 여기서는 이 뒤에 것만 따오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위쪽에, 즉 과거에서 x가 이미 한번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고요. 왜냐면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초반에 이제 좀 눈에 익혀 놓으시고, 왜냐면 이런 건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내가 눈으로 얘를 딱 보면은 이게 한국어로 다 읽혀야 돼.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생각하는 언어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얘를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올지.
이걸 참고해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왜? 이 이퀄 마크 등호 맨쪽에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저장을 위한 변수야. 그럼 여기서의 x는 정체가 뭐지? 여기서의 x는 등호 왼쪽에 있지 않으므로 값이겠네요. 그러면은 이 13번째 줄의 x의 값은 이 과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제일 최근의 값은 20이었으니까 이때의 x는 x라고 읽으면 안 되고 20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난해한 게 잘 보면은 이 한 줄에 연산자가 두 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한 줄에 연산자가 두 개다. 하나는 대입 연산자, 그리고 하나는 여기 더하기. 얘는 산술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산술 연산자 뭐냐면은 그냥 우리 평소에 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그러면은 누가 먼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정답 먼저 알려드리면은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 결과가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게 1번이고 이게 들어가는 게 2번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x라는 변수에 x 더하기 20을 넣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변수에 10 더하기 20 아니지 20 더하기 22 20 더하기 20을 연산한 결과인 30을 넣겠다. 얘가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게 먼저고 이 결과가 들어가는 게 나중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과 일치하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하고 싶은 값은 x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20 더하기 20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이때는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약간 창고 느낌으로 봐도 돼. 창고에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창고는 우리 그냥 이 일상생활에서 따져보면은 어떤 특정 공간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저장시켜 놓을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이 X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 20, 40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10, 20, 40이 출력된 게 맞으니까 이 스토리가 맞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계속 강조하지만 시점.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시점의 차이가 생긴다. 똑같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어도 시점의 차이가 생겨. 여기서 시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네. 이 x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값의 변화. 이 안은 초반에 10이었다가 20이었다가 최종적으로는 40이 남은 거잖아요. 얘만 살아남은 거야. 이 시점에는. 근데 이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때는 20만 들어있는 게 맞죠. 왜냐면 40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이게 눈에 다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코드와 변수 안의 상황이 좀 매칭되는 형태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t a 이건 좀 가능할까? 실행하면 문제가 되진 않을까? 는 문제가 될 리가 없지. 왜냐면 그냥 값을 안 넣은 것 뿐이에요. 얘는 만들어져 있기만 한 거야. int b 해놓고 a에다가 25 넣었어. a를 까보면 25 잘 나오죠. 꼭 얘처럼 만들면서 넣지 않아도 이렇게 줄수가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심지어 요게 이렇게 써도 돼. 변수명은 내가 짓는 거 내 맘이에요. 근데 이제 표기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뭐 x, y, a, b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보면은 x, y 또 뭐 a, b 이런 애는 별 뜻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 age 무슨 뜻이지? 나이죠. 그럼 변수명을 이렇게 지으면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이때부터는 약간 뜻이 생겨버려요. 어떤 뜻이 생기냐면은 이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에 뜻이 생겨. 그럼 여기 25가 저장됐다는 거는 아 이거 나이가 25살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읽혀요. 사람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추가 규칙 하나는 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숫자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띄어쓰기 할 거면은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뒤에 대문자, 소문자를 이용해서 구별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대문자로 시작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심지어 한글도 돼 이거. 한글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한글로 변수명을 짓지 않아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드릴 거거든요. 시언어 변수명 짓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드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구글에다 냈다 이렇게 치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추가 자료로서 활용하시면 돼요. 아 참 그래 이것도 있다. int 변수명이 int야. 이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변수명이 만약에 뭐 printf야 이런 것도 안 돼요. 지금 예시로 드는 거는 뭐냐면은 언어마다 키워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C 언어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언어에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 단어는, 이 영단어는 이 언어에서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예약된 언어를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변수명으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요거랑 이제 추가해서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printf로 지으면 안 돼. int로 지으면 안 돼.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이러면 의미 부여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커버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이랑 같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변수를 활용할 때는 여기 있는 특징들이 다 쭈루룩 전부 다 떠올라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빠졌네. 그러니까 요 말에 대한 확장판인데, 변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해당 공간을 차지한다. 이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7, 8번 묶어서 여기 x가 변수가 이제 존재한다면 여기 10, 20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건 이제 7, 8번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다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쉬었다 오시죠.